수지 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5월 1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인데 이렇게 모두 와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지고가 이제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아마 여기에는 안 써져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PPT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크게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4 이전의 수지고와 2025 이후의 수지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긴 안 써 있습니다. 모든 건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시크릿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시험이 끝난 지 어머님들 얼마 안 됐습니다. 어제 끝나가지고요. 저희도 분석해야 되는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냐면 고2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문항과 이제 시중 문제집이 나오는 게 이제 2024 이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교육청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였죠. 작년부터 EBS와 교육청 문항, 특히 요 EBS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EBS가 여태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학교 프린트에 대놓고 EBS가 많았던 적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원래 옛날에는 수지고는 EBS를 많이 내기로 유명했었습니다. 과거에 한 5, 6년 전에. 제가 여기 거의 이제 한 10년 됐거든요. 10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초기에는 예전에는 진짜 EBS가 많이 출제됐었어요. 근데 뭔가 다시 또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EBS가 다시 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작년 2학기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유리했느냐, 유리하지 않았느냐. 딱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시중 문제집에서 다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유리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작년 2학기 때부터였죠. 올림푸스 고난이도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학교 프린트도 그랬고요. 실제로. 그래서 EBS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야 원래 수지고가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지고 자체에서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작년보다 난이도는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올해 학생들이 잘한다고 학교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수지고가 어떤 것이든 똑같은데 이 학생들 파악을 좀 제일 잘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이제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면 프린트에 있는 문제 양도 확 줄여버리고요. 너네 할 수 있는 것만 그만해라 라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좀 난이도가 분명히 올라간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처음 보는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었으면. 근데 이 타임 어택이 아마 문제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풀었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냥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못 푼 거지. 만약에 시간을 주고 집에서 좀 차근차근 다시 풀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옛날 과거 수지고의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지금이야 뭐 홍천이 시험이 제일 어렵다 뭐 하다 하지만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수지고가 압도적으로 어려웠거든요. 수지 지역에서 불과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그때는 수지고가 EBS도 정말 많이 어렵게 냈었어요. 그러니까 고2가 된다고 하면 거의 시중에 있는 모든 EBS 문제를 다 풀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난이도를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릴 텐데 겉보기 난이도가 조금 높은 부분도 있었어요.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다. 하지만 어쨌든 너무 긴장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다르죠. 이거는 제가 이제 현장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반 애들한테 들었을 때의 가채점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 80 중반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1컷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대도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바로 80점 후반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원에도 분명히 잘하는 학생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 80 중반에서 초지 않을까 1컷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이게 확실한 거는 학교 프린트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1컷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4%대였다면 1컷이 90점대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80 후반에서 90 초반대로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겉보기 난이도가 왜 올라갔을까? 자, 참고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왼쪽이 항상 수지고 어머님들 입장에서 왼쪽이죠. 왼쪽이 수지고 시험지고 오른쪽이 이제 학교쌤이 참고한 자료들입니다. 이게 참고로 객관식이 19문항이었습니다, 어머님들. 이게 17번 문제였어요. 근데 이 17번이 뭐냐면요. 일단은 수지고 학교 프린트에 있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도 맞아요. 근데 학교쌤이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했고요. 사실은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n은 1 또는 n은 3이다 라고 써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n은 1 또는 n은 3. 근데 이제 원본은 1부터 3까지를 다 조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n이 2일 때입니다. n이 2일 때 물론 야매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학생들이라고 하면 계산이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밖에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교쌤이 좀 방지를 해준 거고 그래서 보기보다 상당히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7번 학생들이 왜 틀리냐? 이거는 저희 학생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 무조건 공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항상 말을 합니다. 쌤, 저 이거 나오면 버릴게요. 이거 풀 시간에 다른 문제 풀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파이널 시험지도 일부러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려고 막 노력을 해요. 풀어라. 그러면 말해요. 선생님, 저는 실전지향적이라서 파이널 때조차도 이걸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항상 30번이라고 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운그레이드해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푸는 법 아예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쌤이 배려해 준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일명 좀 거칠게 말 쫄았겠죠. 이건 어려운 거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려운 건 맞지만 풀이 과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이걸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른 데서 이야기할 때는 30번이 나왔다 17번에 이건 못 푸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깊게 안 본 거예요. 문제를 진짜 깊게 보면 풀 수 있는 정도였다. 아무리 똑똑한 친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핵심은 이거예요. 거기 학교 시험에 100점이 있냐 없냐. 100점이 있으면요. 그래도 풀만한 시험지였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항상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발전적으로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데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맞거든요. EB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변형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수지고가 EBS에서 출제를 할 때는 거의 숫자 변형 수준으로만 출제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같은 것도 이제 아예 대놓고 EBS를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학교 프린트에 EBS가 없었는데 출제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들 막 이렇게 뭐 정리하고 이런 건 좋은데 다 압니다. 그냥 조금만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다 나오는 사실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알고 심지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다 봅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또 바뀝니다. 네, 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말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2년치, 3년치 기출을 푸는 게 그러니까 수지고예요. 수지고에 있는 2년치, 3년치 기출 푸는 거 좋죠. 훌륭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가장 최근 교육청 개정 교육된 EBS 그거 더 푸는 게 훨씬 더 도움됩니다. 저희가 시간은 제한적이거든요. 수학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최근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걸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다 하면 정말 좋겠죠. 자, 이것도 EBS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숫자 변형밖에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어떠한 이런 표현 변형이라든지 근데 여기서 표현 변형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두 문제를 한 문제로 섞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어머님들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시기에도 느끼는 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나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있고 자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지고 친구들이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문제를 서로 크로스오버 하고 있다. 이거 학교 프린트에 있었어요. 조건 나는 학교 프린트에 있던 표현입니다. 근데 이 조건 가가 이제 없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 문제지만 한 문제 안에 두 문제가 사실상 있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타임 어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맨 마지막 서술형, 논술형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지고가 확실히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사실 숫자 변형 정도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는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는 좀 유의미한 변형까지도 풀어봐야 되는 학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을 기준으로만 했다고 하면 숫자 변형을 충분히 많이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지고도 표현이 많이 바뀌고 서로 크로스오버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요약하자면 하나입니다. 일단 시험이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청 문제, 그 다음에 EBS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세 번째로는 단순히 숫자 변형뿐만 아니라 섞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중요한 건 여전하고요. 여전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자체가 이제는 사실 수지고 친구들이 작년 친구들이 저희는 학교 프린트만 풀면 돼요 라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는 거를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평일 관리형 스터디 카페를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거 중간고사 때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좀 이슈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제 자세한 사항은 학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의를 하시면 되겠. 이건 이제 이번부터는 좀 유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평일은 참고로 18시부터 22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1차고요. 그다음에 2차는 22시부터 24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클리닉 조교가 다 상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결 알림 같은 것들이라든지 뭐 학부모님하고 데일리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 전부 다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중간고사 때 굉장히 높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요것만 진행을 했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의 피드백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서 좀 이렇게 질문도 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업이 있는 날, 제가 원래는 사실 22시 넘고도 막 수업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여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뭐 당연합니다. 주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말은 당연히 학원에서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무료고요. 지정자석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주 실제 학교 기출을 이 클리닉 시간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는 저희가 평일에도 이제 이런 수지지역 거, 뭐 대치동 거 다 풀었는데 조금 더 트렌디하게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주말에는 수지지역 거 보고요, 평일에는 다 자체 테스트지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자체 제작한 걸로 평일에는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평일 수업 시간에는, 주말에는 클리닉, 그 다음에 수업, 이렇게 해서 주말에는 총 수지 지역이라든지 분당 지역 거 총 2개씩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빨리빨리 알려드릴게요. 뭐 당일 제공 오답노트 드리고요. 네. 저희가 맞다. 이거 좀 이슈가 항상 있어가지고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들로. 근데 저희가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어머니들한테 성적표가 가거든요. 성적표가 가는데 거기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게 보기보다 엄청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서 이제 저희 조교진들이 좀 도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실장님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답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적표 가는 채널 있잖아요. 거기다가 답장을 해주시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저희 조교님이나 제 실장님이 정리해서 저한테 이제 이런 거에 문의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답장이 가능하니까요. 여기다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 조교진들입니다. 저희 조교진들이고, 작년에는 이제 홍천고랑 성북고가 대학을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서울대 의대, 서울대 치대, 서울대 공대, 물리학과. 이 친구는 성균관대 선택했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요 친구.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6월부터 다시 일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다 서울대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상담도 해주고 이렇고요. 특히 이제 요 큐스터디 플래너라고 있어요. 저희 다윤조교가 학생별로 맞춤형으로 현재 계획표를 짜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조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신청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학생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시에 하기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한 번이라도 이거를 약속을 어기면 다음번에는 이 친구는 순번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어머님들이 부탁을 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교도 바쁜 친구거든요. 너무너무 바쁜 친구거든요. 그런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 친구도 너무 바쁜 친구이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론 유도리는 조금 저희가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약속을 꼭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해서 그런 건지 너무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꼭 약속을 지켜달라. 계획을 서로 하기로 했으면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이 친구도 되게 바쁜 친구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학생별로 이렇게 다 계획을 짜줍니다. 네. 월요일에 이렇게 하고 화요일에 이렇게 하고 수요일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이시죠? 이건 학생 이름은 좀 가릴 수밖에 없고요. 월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렇게 전부 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특성상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학생들이 최대한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Q 컨텐츠입니다. 요즘 친구들 굉장히 이쁜 거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이번 책이고요. 책의 이름은 5월의 초록입니다. 5월의 초록입니다. 그래서 3월에는 너는 나의 봄이다 라는 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 여학생들이 아니라 남학생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그래서 여학생들은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학생들이 이런 귀여운 거에 약간 요즘 조금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남학생들이.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올해 5월 표지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교평사경은 교육청 평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수업 교재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가 항상 싱크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1번 원본이 있으면 그 1번 변형 문제가 과제로 제공이 됩니다. 2번 문제가 있으면 2번에 대한 변형 문제가 바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과제가 완벽하게 싱크가 맞춰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학생이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클리닉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실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30초 동안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클리닉 너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솔직하게. 요즘 친구들의 좀 안타까운 점은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역설적으로 질문이 별로 없어요. 예, 자기가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클리닉도 요즘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어떤 학원이든. 그러니까 애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물어봐요. 저 진짜 혼내거든요, 그러면. 근데 조교님들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참여하는 건 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과목 항상 학생이 먼저 고민을 하고 질문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 이거 풀어주세요는 실력 절대 들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항상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지고 시험 어려워졌는데요. 고생이 훤합니다. 엄청 어려울 것 같습니다. 2학년 때는 무조건 어렵거든요, 수지고는. 1학년 때 쉬워도 2학년 때 어려워지는 학교가 수지고인데 굉장히 빡빡할 것 같습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기였습니다.